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참고할 자료는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자료와 그리고 2021학년도 작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세종대학교 수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을 분석해드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창의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4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을 나눠 뽑으면서 사실 125명이 감소를 했고 124명이 이제 전형 신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큰 인원이 감소가 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로 한 2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논술 전형에서도 한 8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수시에서 많은 인원이 감소된 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나눠지면서 이제 차이를 둘 수 있는 게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그 대신 지원을 할 때 있어서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균형 전형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원 요건에 있어서 아무래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근데 수능 최저는 없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고 또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굳이 나눴죠. 이걸 보고 이쌤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세종대학교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선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학업 역량이 그래도 좀 검증된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이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내신이라는 그 1차적인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2차적인 검증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증을 거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겠고 지역균형 전형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등학교들이 올해 학교장 추천이 많이 개설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대학교의 그 티켓들을 좀 줄지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의 그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세종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기를 원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1차적으로 공정하게 티켓을 주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세종대학교 또는 그 많은 학교들 입장에서는 학교장 추천 티켓을 받고 온 학생들은 일단 그 고등학교에서 검증된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트랙을 나눠서 뽑는 것 자체가 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대학교가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 최저 기준을 맞출 정도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최저를 좀 살펴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근데 이제 탐구는 사탐이나 과탐 한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 영역이 합이 5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이제 수학에 있어서는 미적분과 기하가 되겠죠. 그리고 영어와 과탐 한 과목에서 이제 두 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되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과목이 들어가고 탐구 과목이 한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학들 또는 뭐 최저를 되게 기준을 높여놓은 학교들보다는 아무래도 맞추기가 조금은 평이하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이제 내신 성적 반영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세종대학교가 굉장히 이 교과 성적 같은 경우 반영 지표 자체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들어가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들어가는데 이제 인문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도 들어간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일반적인 공통 과목은 우리가 점수 환산을 해서 점수가 진짜 0.1점이라도 높은 학생들이 선발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가 원점수별로 변환 점수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마다 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1000점을 주고 80점 이상은 2등급, 70점 이상은 3등급 해서 다 환산 점수를 줘서 단위수로 우리가 과목별로 점수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이해도만 우리가 가지고 가시면 되고, 사실 우리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실 때는 이 점수 환산 같은 경우는 뭐 어디가 라는 사이트에서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교과, 수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내 내신 성적을 입력을 하면 그 학교별로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가 점수 이제 수시 원서 전략을 제대로 펼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수능 최저를 좀 맞춰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내신 성적 산출하는 방식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지원 자격이 여기 지역균형 전형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대학교의 경우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8명인데 이제 모집 단위 기준에 인문계열 학과에 3명, 자연계열 학과에 5명 이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세종대학교의 요강을 좀 분석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과에서도 그 자연계열적인 느낌을 좀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의 경우는 생활기록부나 자소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교과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합 전형으로 가게 되면은 어찌됐던 간에 서류라든지 이런 정성평가적인 항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인문계열의 느낌이다라고 하면 과학적인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풀어주시면 아무래도 좀 매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교과 전형 이야기를 하는데 연이어서 종합 전형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종합 전형만 세종대학교에서 지원할 거니까 뭐 커서를 이렇게 종합 전형 있는데 맞춰서 거기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이러면 좀 곤란한데, 자, 이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의 좀 결과를 어떻게 될지 좀 이쌤이 예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균 내신 이제 합격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지역균형 전형은 어찌됐던 간에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그 내신 성적 자체가 그 학교에서도 좀 상위권으로 좀 형성돼 있어야지 카드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지방권역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나는 인서울 한 중위권 정도면 돼.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지균 써서 최저 없이 한번 진행해 볼래. 왜냐면 내가 수능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균형 전형 자체가 입시 결과만 단순히 이제 커트라인만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 쌤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가져가 주셔야 되는 게, 올해 세종대학교가 지역균형과 학생부 우수자를 첫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처음 선발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예측을 하더라도 예측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첫 해기 때문에, 특히 입시는 그 처음 하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예측할 때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변수가 많다, 그리고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학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또 대체 학교들, 그리고 세종대학교 수준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세종대학교 아니더라도 난 세종대학교보다 다른 학교 갈 거야, 뭐 국민대학교 쓸 거야, 나는 뭐 숭실대학교 쓸 거야,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이런 대체 학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흔히 수시에서 빵꾸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올해 수시 전략 제대로 가져가 주시면 아무래도 합격하실 수 있겠죠. 작년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내신 커트라인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뽑기 때문에 사실 이 커트라인 자체가 뭐 큰 의미를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세종대학교가 이 정도 수준은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경우는 한 2.3 정도로 보여지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2.0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70% 컷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커트라인 자체가 조금은 내려간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자연계열이 좀 더 많은 이유도 사실 세종대학교 자체가 자연계열 학과들이 좀 더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창의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은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3배수로 선발된 인원들을 가지고 1단계 성적 70%와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서류평가 자료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고, 면접의 경우도 좀 독특합니다. 일단 면접이 일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는데 일반 면접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창의인재 전형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의 모든 학과들이 이제 일반 면접, 즉 서류평가에 대한 질의응답, 제출 서류의 진실성 확인하는 이 서류평가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창의인재 전형에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경우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 전공과 관련된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고 그 발표 내용과 관련된 그리고 서류평가와 관련된 연계 질문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단과대학에 지원하시는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재시문 기반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준비를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사실 그 세종대학교가 발표한 그 올해 이제 영상 자료를 확인해 보더라도 우리 학교는 전공적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평가 요소라든지 이 반영 비율 자체가 퍼센트가 높다고 전공적합성을 제일 많이 본다라고 보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학생들마다 기본 점수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전공적합과 그리고 이 발전 가능성 인성 영역들이 기본 이상은 다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세종대학교는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의 영역 자체가 아무래도 좀 비중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에 대한 주요 평가 관점을 좀 확인해 볼 텐데, 먼저 학업 역량은 우리가 흔히 교과 관련 성취 수준과 추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와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학업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원점수 평균 편차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공적 합성의 개념에서도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의 성취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지원 전공 관련 그 과목의 학생들의 그런 수준까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성적들도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그런 진로 방향성을 어떻게 맞춰 나갔는지를 다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학업적인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작년도 창의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지금 인문계열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컷이 2.6 그리고 70% 컷이 2.98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평균 컷이 2.78 그리고 70% 컷이 3.31로 보여지는데, 단순 내신 커트라인만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내신 성적 자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는 것이고, 세종대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사실 뭐 특목 라인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내신 등급 자체가 좀 높게 또 형성될 가능성이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쌤이 상담을 하고 예측을 할 때 있어서 특목라인 학생들이 사실 세종대학교까지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학교들마다 다 다양하게 분포되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신 등급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커트라인만 보고 종합전형을 지원한다? 이거는 절대 추천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세종대학교의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1번 문항과 2번 문항, 즉 공통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작성하는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한 배운 점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입시는 이쌤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진짜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종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세종대학교 논술 전형인 이 논술 우수자 전형도 사실 논술고사 70%와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논술고사 70%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이 논술고사, 논술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겠고 당연히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인문계열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근데 이제 사탐과 과탐 한 과목을 이제 2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제 과탐이 되겠고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가 되겠죠.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보통 논술을 지원하시는 학생들이 사실은 교과 성적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학생들이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희망을 품고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 준비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제발 맞출 수 있도록 수능 공부까지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세종대학교의 논술 같은 경우를 다시 좀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는 통합교과형으로 유형이 나오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리논술로 나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출제 범위를 좀 확인을 해보려면 여러분들이 입학처 사이트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이제 논술고사 출제 범위를 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쌤이 이렇게 논술과 수능 최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교과 내신 등급이 너무 낮은데 그 이 교과 내신 등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궁금하신 학생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세종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는 3등급 후반 학생들부터 5등급 학생들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10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논술 우수자는 교과 성적이 30%니까 300점 만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등급 학생을 294점으로 주게 되고 5등급 학생을 270점으로 주게 되는데 사실 점수 차이가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20점이어서 20점이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3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29.4점, 27점이기 때문에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은 논술 전형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세종대학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과 내신이 좀 낮더라도 희망을 갖고 논술 준비를 하시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6등급 학생이 지원했을 때 뭐 선발이 안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논술을 남들보다 더 그만큼 잘 받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학생들 다 선발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있어서 내신 성적 때문에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인문계열의 경우는 뭐 학과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은 3.7로 좀 보여지고 70% 커트라인은 4.9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평균이 4.0으로 보여지는데 70% 커트라인을 확인해 보면 5.04로 보여집니다. 근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커트라인을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합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